안녕하십니까. 오늘은 IIS에 파이썬이 구동되는 원리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놈은 웹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 웹서버는 이제 처리를 한 이후에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웹서버에 보면 정적인 파일이 있고 동적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정적인 거는 이미지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여러가지 스타일 가이드 같은 CSS 파일 같은 것들은 웹서버가 별도의 동작 없이 바로 사용자들한테 응답을 해줄 수 있지만,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서버 뒷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할 일도 있겠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처리할 일도 있겠고, 이러한 동적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부분은 비즈니스 로직이죠.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우리가 소위 옛날부터 얘기했던 WAS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준말인데, 이 WAS 서버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 원리가 있는데, 거기서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 WSGI라는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WAS한테 야 일을 해줘, 그리고 결과를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그거를 웹서버한테 전달할게. 그래서 여기에 전달되는 거는 해석된 HTML이 전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웹브라우저는 결국적으로는 HTML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클라이언트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IIS라는 웹서버가 따로 존재를 하죠. 기본으로. 이 IIS는 우리가 전통적인 옛날 언어 IIS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클래식 ASP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단넷이라는 이제 이게 있고요. 그랬을 때 우선 클래식 ASP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을 어떤 식으로 담냐면 %꺽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로직이 들어갑니다. 이 로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작업도 있고 파일 시스템을 상대하는 작업도 있겠죠. 이랬을 때 웹서버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현체인 WSGI라는 놈한테 웹 어플리케이션, 아까 설명드린 WAS라는 요놈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 구현체가 바로 클래식 ASP 같은 경우는 I4P라는 구현체가 있습니다. 처리기. 얘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확장자로 관리를 하겠죠. .asp라는 확장자가 들어오면 요 로직이 안에 있으면 이거를 WAS한테 요청을 해서 얘가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내지는 파일 시스템을 처리하고 해석된 것을 여기한테 주면 이것이 이 구현체가 처리기가 받아가지고 웹서버한테 줘서 사용자한테 리턴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IS라는 웹서버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구조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WSGI라는 구현체가 중간에 있고요. WAS라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WAS라는 영역에서는 파이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쟁고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크라든지, 패스트 API라든지 이런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로직이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IIS라는 것은 WSGI, 파이썬용 WSGI가 뭐가 있냐면 PestCGI라는 구현체가 있습니다. 얘가 파이썬 코드를 감당을 해서 WAS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서버상에 구현된 소스가 플라스크로 돼 있든 쟁고로 돼 있든 패스트 API가 돼 있든 이놈을 처리하고 결과를 구현체가 받아서 다시 IIS한테 줘서 클라이언트한테 해석된 HTML이 넘어가는 이런 구조는 동일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거를 통틀어 우리가 이제 웹서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얘기하면 웹서버가 있고 WAS 영역이 있고,
그거를 처리해주는 구현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WSGI라는 구현체가 이제 우리가 정적인 영역 말고 동적인 처리, 동적, 우리가 흔히 로직이 들어있는 동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구현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기적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기가 어싱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용자 요청이 오면 이것이 처리될 때까지 얘는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서 얘가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을 시켜놓고 나는 내 일을 보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스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대신 프로세스를 여기서 여러 개 띄워서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요청대로 프로세스 1이 처리하고 프로세스 2가 처리하고 프로세스 3이 처리하고 프로세스 1이 끝나면 다음 또 요청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다중으로 여러 개 있는 프로세스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수의 요청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동기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멀티 프로세싱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구현체라는 대표적인 것들은 구니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드 WSGI라든지 UWSGI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을 감당하는 WPEST CGI라든지 또 IIS에서 전통적으로 클래식 ASP 쓰고 있는 아이사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WSGI 구현체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청들 때문에 그럼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현체가 있느냐. 그래서 어싱크로스 해가지고 우리가 비동기 처리할 수 있는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종류에는 그 구현체 종류로는 유비콘, 그 다음에 하이퍼콘, 그 다음에 달푼 이런 종류의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현체가 따로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두 개를 같이 쓰게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죠. 우리가 그래서 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WSGI와 비동기로 처리할 수 있는 ASGI를 같이 혼합해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웹서버가 용도에 맞게끔 어떤 것은 동기적으로 처리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UWSGI 같은 동기적 구현체한테 일을 맡겨서 얘가 이제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 일을 시키고 결과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줍니다. 물론 여러가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세스당 하나씩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멀티 구조로 그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어떠한 기능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동기적으로 우리가 또 ASGI 동기적으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달푼 이러한 구현체를 통해서 얘한테 일을 시키고 얘에 대한 결과를 비동기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적 기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WSGI를 호출하고 어떤 것들은 ASGI를 호출하고 또 다른 WSGI를 또 놓을 수도 있죠. 구니콘이라는 걸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시로 보시는 것은 세 개의 구현체를 가동을 해서 뒷단에 백그라운드 웹서버한테 WAS한테 일을 시켜서 결과를 받아서 결국은 웹서버가 해석된 결과를 사용자한테 리턴해주는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